자, 107페이지 전세권 봅시다. 자, 전세권도 매년마다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죠. 전세권도. 크게 전세권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잘 정리만 하면 됩니다. 특히 이 전세권과 지상권 먼저 구별해야 되고, 또 전세권은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금 임대차 이렇게 또 비교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지상권과 구별을 또 잘 해야 됩니다. 혼동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 전세권 의의 먼저 봅시다. 첫 번째,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유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유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아울러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이처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갑과 을이 자, 그림 봅시다.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는 뭘 해주죠?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부동산을 인도해주고, 그쵸?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쵸? 등기. 이처럼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합니다. 용익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나중에 이제 을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죠. 전세금을 지급한다. 이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 지상권은요, 지상권의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아니다. 근데 전세권은 성립 요소입니다. 자, 그럼 나중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서로 반대 의미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전세권자는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됩니다. 두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 이행. 나중에마다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은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처분해서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두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우리 담보물권의 통유성. 우리 담보물권의 통유성,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을 우리가 통유성에 하죠. 네 가지 했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이 네 가지 성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도 이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일동의 건물, 일필의 토지 일부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저당권은요? 저당권 할 수 없어요.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 전세권은 토지,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 농경지 전세권 목적이 아니다. 자, 다섯 번째, 상린관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우리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이러한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이 상린관계를 준용한다는 거, 상린관계가 적용된다는 거 또 알아두시고. 자, 우리 전세권은, 자, 전세금은 성립요소라 했었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세권자가 그 이전에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갑이 아직 변제를 하지 못하자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그쵸? 전세금. 그 전세금 뭘로? 차용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차용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또 이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전세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목적물을 멸실, 훼손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전세권 설정자는 그 전세금에서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전세권 존속기간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첫 번째,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단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지상권은요? 최단 기간이 있죠? 자, 최장 기간은 이제 10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거 없으면 적어두시고요.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입니다.
토지 전세권이 아닙니다. 건물 전세권입니다.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서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몇 년을 본다? 1년을 본다. 예외적으로 최단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만 해당됩니다. 건물 전세권만 해당된다. 또 주의하시고. 최장 기간은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자,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 이거 우리 기간 약정이 없는 거, 우리 지상권은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렇죠. 최단기로 본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전세권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 근데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6월입니다. 동그라미 6월. 우리 전세권은요, 전세권도, 임대차도 기간이 없는 것마다 각 당사자는 얼마든지 뭐다? 해지 통과할 수 있죠?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할 때는 언제? 6월. 그렇죠? 임차인이 할 때는 1월. 이렇게 서로 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이렇게 혼동하지 않도록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통과를 받는 날부터 매월 6월이 경과하면은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만 해당합니다. 건물 동그라미. 토지 전세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권은 토지 전세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물 전세권만 해당됩니다.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만료 시점이 합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6월부터 1월 사이에, 이 사이에 이 전세권 설정자가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하지 않는다든가, 계약갱신을 거절 의사표시하지 않는다든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뭐 전세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러한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전 전세권. 동일한 조건으로보다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기간은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봅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과할 수 있다. 근데 효력은 언제? 6월이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된 경우는 전세권자는 변경 등기 없어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의 효력을 봅시다. 효력. 자, 그 그림을 보면은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건물을 인도하고 그다음 등기를 해주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디에 기재되죠? 갑굴 안에 기재된다? 을굴 안에 기재된다? 을굴 안에 기재됩니다. 을굴 안에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잖아요. 그렇죠? 을굴 안에 기재됩니다. 을굴 안에 기재되면은 전세권의 범위라든지 전세 기간이라든지 전세권자 다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전세권자는 뭘 지급합니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얼마든지 병에게 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전세권을 가지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병한테. 또 이 그 부동산을 전세권의 대상이 된 그 목적을 뭐 할 수 있다? 임대도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의를 얻는다, 얻지 않는다?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자,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그래서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전전시할 수 없다. 라고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지상권은요. 강행규정이었습니다. 지상권은 강행규정에 쓰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세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근데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자, 우측에 4번 봅시다. 그 우측에 바로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입니다.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전세금을 양도는 못과 같이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도 함께 양도가 돼야 돼요. 전세권이 양도할 때 전세금도 함께 양도가 되고 서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전세권과 전세금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장래 조건부 채권으로마다 양도할 수 있다. 나중에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마다 양도할 수 있다라는 이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정기조건부 채권 양도로 가능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보다 양도할 수 없지만은 예외적으로마다 이 장래 채권이 소멸하는 조건으로보다 양도할 수 있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전세금 증감 청구권입니다.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자, 전세금 증감 청구권 때문에 증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증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증액 못하게 되어 있죠? 초과하지 못한다. 전세금 20분의 1. 자, 이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상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치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도 치료 증감 청구권 있죠? 네. 치료 증감 청구 등기하지 않으면은 치료 증감 청구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등기하게 되면 치료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상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20분의 1입니다. 자, 우리 임대차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차는 제한이 없고, 우리 주택 임대차는 제한이 있어요. 같아요. 20분의 1. 상가금을 이번에 개정됐죠? 3월 달에.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상가 임대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증금보다 상가 임대차 법보는 100분의 5 인상 못합니다. 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는 날 또는 증액이 있는 날부터 몇 년이나 할 수 있다? 1년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는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전세권자의 목적물 유지 및 수선 의무입니다. 자, 첫 번째, 정말 이거 중요해야 된다. 전세권자를 네모박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틀이 쉽습니다. 그냥 전세권 설정자라면 맞는 것처럼 그냥 읽어 간다고.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가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을 해야 한다. 아무 없이 그냥 지나가죠?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입니다. 이거 문제 잘 나오니까 또 무심코 이게 틀리기가 굉장히 쉽다니까. 그냥 이게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냥 전세권 설정자라고 해도 여러분 맞다고 한다고. 그렇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대차와 전세권을 구별을 못해서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은 우리 임대차에서 차임을 전액 이 보증금으로 준 거 있잖아. 그렇죠? 우리 전액 보증금 준 거 뭐라고 불러요? 전세 보증금 하잖아요. 전세라고 불러요. 전세 보증금. 네. 그래 불러 안 불러요? 불러요. 이게 부르니까 이제 전세권과 구별을 못한 거예요. 애초부터 이 구별을 처음부터 잘 했으면은 전세권과 이 임대차를 구별할 텐데
이거를 이 임대차에서 전액보증금을 전세보증금, 전세보증하니까 이 전세권과 구별을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액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장판 깔아줘야 안 깔아줘? 도배해줘야 안 해줘요? 도배도 안 해주지. 장판도 안 깔아준다고. 전세권자가 한다고, 전세권자가. 전세권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세권에서 그런 거를 임대차에서 왜 이렇게 이용하냐고. 이 전세권과 임대차를 혼동한 거예요. 그렇죠? 전세권자가 뭐다? 그 목적물을 뭐다? 관리에 속한 수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임대차에서 그렇게 이용하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비 지출해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우리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지상권도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세권도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익비는 청구할 수 있죠? 이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물권적 청구입니다. 물권이 침해되면은, 우리 전세권도 침해되면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도 있고, 방해 제거 청구도 있고, 방해 예방 청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자, 전세권, 토지 전세권자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한 겁니다. 전세권 등기. 근데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합니다. 무단 건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누가 전세권자가 그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렇죠? 전세권이 침해된 거예요? 소유권이 침해된 거예요? 전세권 등기를 한 거야. 등기가 없단다면 소유권이 침해됐는데 전세권 등기하기 때문에 전세권이 침해된 거라.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이 물권 청구권 행사해야 됩니다. 자, 109페이지 봅시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경매 청구. 자, 우리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혼동되고 인터넷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도. 자, 첫 번째 뭘 해야 되는 경매 청구할 요건이 첫 번째 전세기간이 만료돼야 된다. 기간이 뭐 된다? 만료돼야 된다. 두 번째 전세금을 지쳐야 된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돼야 된다. 지체.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세권자가 뭐다? 전세권자는 이행 제공해야 된다. 전세권자의 이행 제공. 이행 제공. 전세권자의 이행 제공. 우리 전세권자 이행 제공은 뭐죠? 자, 우리 전세권은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금, 자, 우리 전세권 설정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전세권 설정자는 뭘 해야죠? 어떤 의무가 있죠?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요? 부동산 인도와 뭘 하죠? 그렇죠? 전세권 등기 말소입니다. 이 두 관계는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자, 그러면은 경매를 청구한다는 거는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니까 경매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만 하잖아요, 지금. 동시에 서로 동시에 해야 되는데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된다?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행 제공?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를 해야 된다. 그럼 부동산 인도,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 판례는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되어 있지만은 그럼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실무는마다 이 부동산 인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관한 이행 제공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서류 변호사 사무실에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뒀다. 너는 언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라 라고 뭐다? 이행 지체를 빠뜨려야 됩니다.
빠뜨려야 한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적용은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다고 부동산 인도에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냥보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아서 그 판결문으로 이 강제경영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 전세권자 이행적용을 뭘 본다 이게? 이 전세권 설정기 말소 서류 이행적용 했는지 그거를 봅니다.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은 명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문으로.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런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단독주택 합시다. 2층. 1층. 자, 2층에 전세권이 설정했다 합시다. 전세권 설정. 그러면 건물 일동의 일부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전세권자가 이 건물 전체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자, 건물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했지만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우리 전세권 범위, 전세기간 이렇게 기재한다 했잖아요. 그 범위는 전부라고 기재한 거예요. 일부라고 기재하지 않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죠, 소유자들이. 자, 저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되지 않는 이런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은 아까 말대로 뭐다? 전부라고 기재되지 않는 이상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제 구분 등기되어 있는 건물은 우리 아파트라든지 빌라, 다세대 주택은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이 문제 잘 나가고 그렇게.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을 하고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선 변제권 변론한 건 뭐냐면은, 자, 경매 청구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전세권자는. 다른 저당권자가, 다른 물권자가 이 목적물 경매 청구할 수 있잖아요. 경매 청구하게 되면은 이 전세권자는 순위에 따라서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섯 번째,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당해 가여 지출한 금액 및 유익비 동그라미. 왜 그러냐면은, 가끔가다 잘 여러분 틀려요. 항상 유익비는 그 다음보다 가액의 증가가 현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유익비를 필요비로 딱 고치면 또 틀려 문제예요.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항상 뭐다? 가액의 증가가 현저할 때, 자, 누구 선택에 쫓아서, 소유자의 선택을 쫓아서 증가한 금액이라든지 또는 뭐다? 지출한 금액 선택해서 누가 소유자가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라든지 토지 전세권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우리 임대차에서 이제 상세히 하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상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대차라든지 우리 지상권에서 이 지상물 매수청을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부속물 매수청구 봅시다.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죠. 거기 있네요. 자, 전세기간이 일단 만료가 돼야 됩니다. 그건 뭐 기재 없지만은 전세기간이 만료돼야 됩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속물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돼야 되고, 자,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전세권 설정자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 이거 밑줄.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는. 이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아니면은 애초부터 뭐다?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인데 그거를 매수했다든가. 그렇죠? 매수했다든가. 그 다음에 밑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 여기도 밑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요건이 갖춰지면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뭐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도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을 매수 청구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뭐한다? 거절하지 못합니다. 원칙은 뭐 해야 되는데? 전세권자가 원래 원상회부 해야 돼요. 수거해서 원상회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원상회부하고 수거해서 원상회부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을 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전세권자가.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그걸 뭐 한대요? 매수한다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자한테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비용 안 들고 뭐다 수고하지 않아도 원상해보지 않아도 도리어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뭐다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토지 전세권자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똑같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가 똑같습니다. 갑과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첫 번째, 기간이 만료된다. 기간이 만료로 지상물이 뭐해야 된다? 현존해야 된다. 전세권 설정자. 지상물이 현존해야 되고, 세 번째,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 뭐 해야 된다? 계약갱신 청구해야 된다. 계약갱신 청구하고 설정자가 뭐 하면은, 거절하면은, 그때서 뭘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돼야 된다. 전세기간이 만료돼야 되고, 또 이 지상물,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 먼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해야만이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한다.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권에서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토지 전세권자예요, 건물 전세권자예요? 토지 전세권자. 그렇죠? 토지 전세권자. 그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봅시다. 전세권, 건물 전세권자와 법정 지상권. 우리 했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9번, 1번, 110페이지.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긴 됩니다.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는 지상권 설정은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자, 10번째 그 밑에 보면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의 실행 방법입니다. 자, 그 그림 보면은 자,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을은 전세금으로 2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을이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합니다. 자, 돈이 필요한 병한테 돈을 빌리고 병에게 담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겁니다. 자, 우리 등기에 어떻게 기재되냐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기재되고 그 밑에 부기 등기로 전세권 저당권라고 1-1 한다든지 전세권의 순위가 2면은 2-1 한다든지 부기 등기로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다? 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뭐다? 나중에 이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을이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갑은 이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 저당권 실행 방법입니다. 어떻게 실행해서 이 채권을 확보하느냐, 그 방법입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물상대유권을 실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용익물권적 권능은 상실합니다. 용익물권적 권능은 상실.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멸합니다. 이 소멸은 용익물권적 권능입니다. 사용시 이처럼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등기가 말소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전세권 뭐한다? 소멸합니다. 우리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용익물권적 권능은 상실합니다. 근데 담보물권적 권능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일단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처분해서 우선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용익물적 권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뭘 지급해버려요? 전세금을 반환해버린다고. 그럼 병 입장에서는, 부기 등기 돼 있는데 왜 반환해? 근데 아까 우리 법리가 말했어요.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등기 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다?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반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환하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된다? 물상대위권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물상대위권 실행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압류를 한다든가, 어디다가? 전세금에다가. 누가 병이 전세금에다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세권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전세금을 미리서 압류를 했다면은 배당 요구만 한다든가, 아니면 수술도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죠? 다시 뭐다? 병이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3자가 압류하기에는 배당 요구한다든지, 또 압류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이처럼 물상대위권을 실행을 해야 된다. 자, 부기 등기 돼 있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반환해 버릴 수 있고, 또 을의 다른 채권자, 전세권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만 배당해줘? 그 채권자한테 배당해 준다고요. 나중에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병도 갑이 을에게 반환했다 해서 남한테보다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시점마다 물상대위권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전세기간이 만료됐다, 만료되지 않았다, 어떻게 알죠? 병이. 처음부터 이 담보를 할 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때 전세계약서를 본다든가, 아니면 그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 부동산 등기 등록 때문에는 전세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다 만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임의경매입니다. 우리 전세권 자체에 대한 임의경매는 가부 부동산을 경매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세권을 경매한다는 거예요. 전세권. 그럼 전세권자가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뢰인이다마다 낙찰자가 이제 전세권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기다렸다마다 이 물상대권을 실행합니다. 이처럼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이 저당권 실행 방법, 전세기간이 만료됐느냐, 전세기간이 만료됐느냐, 그 차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전세기간이 만료됐는지 만료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지문도. 자, 111페이지 보면은 전부 다 기출 지문이에요, 이게. 효력과 관련 지문. 그래서 별표 3개 해주세요. 내가 안 한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지문이니까. 자,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전전세입니다. 전전세. 우리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고, 즉 양도할 수 있고, 두 번째 뭘 할 수 있다?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전전세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전세 봅시다. 전전세. 자, 갑과 을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전세권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다시 을이 누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요? 병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우리가 말한다? 전전세랍니다. 전전세. 이 전전세는 원전세권의 내용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 범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원 전세권의 기간 내야 되고 또 전세금도 원 전세권의 그 금액 범위 내야 됩니다. 그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전 전세권의 내용은 원 전세권의 내용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전속기간 내야 되고 전 전세금도 원 전세금 한도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원 전세권의 금액이 전세 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1억 한도 내야 된다는 거. 그렇죠? 1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 전세금은. 두 번째, 불가항력에 대한 책임입니다. 원래 전세권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그 목적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그때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불가항력,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도 불가항력적으로 책임집니다. 어떤 경우 이처럼 전 전세한 거나 임대차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 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는 전세권자는 전 전세 또는 임대차하지 아니했으며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자, 전세권의 소멸금지입니다. 자, 원 전세권 설정자라든지 이 원 전세권자들은 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서로 합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원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 전세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전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원 전세권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전세권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전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우선 면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4번, 동그라미 4번 보면은 전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와 우선 면제입니다. 자, 경매 청구하려면은 원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돼야 되고, 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되고, 또 전 전세권도 기간이 만료돼야 되고, 또 전 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은 그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목적물 전부 멸실이라든지 또는 일부 멸실. 우리 일부 멸실은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전세권은 잔존 부분에 존속하고 멸실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전세금은 감액됩니다. 또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 소멸을 통과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거 주의하실 거는 이처럼 전부 멸실되면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소멸되느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아닙니다. 반드시 뭐야 된다? 소멸 통보를 해야만이 소멸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소멸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잘 나옵니다. 세 번째,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이 될 때는 자, 우리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할 때마다 책임지죠. 자, 책임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전세권 설정자는 그 전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금은 보증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네 번째, 전세권 포기입니다. 전세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으나 전세권이 저당권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전세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죠? 근데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은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행입니다. 우리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전세권자는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설정된 길을 말소해줘야 됩니다. 이 두 관계는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세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요약서에 있는 것들 잘 알아요. 특히 이 111페이지 효력과 관련된 부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좀 어려운 부분들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13페이지 봅시다. 113페이지.
담보물권의 특성입니다. 우리 담보물권의 통일성 네 가지 있다 했죠. 첫 번째 부정성, 두 번째 수반성, 세 번째 불가분성, 네 번째 물상대위성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우선변제권도 없죠. 원래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은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만이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었기 때문에 물상대위성도 없습니다. 또 저당권은 위치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은 저당권 설정해 주잖아요. 은행이 점유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채무자가 점유하자는 게 유치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자, 유치권입니다. 자, 유치권은 두 문제 이상 나오죠? 두 문제 이상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치권. 자, 의 먼저 볼까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말한다. 유치권입니다. 우리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다 해당되죠. 물건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도 포함된다는 거. 유가증권. 유가증권, 유치권의 목적은 유가증권도 포함됩니다.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올해 감정평가서에 이 문제가 났었죠. 부동산만, 우리 부동산만 적용되는 물건. 제가 물권의 종류 설명할 때 해줬잖아요. 자, 우리 책에 시간이 없으니까 채워봅시다. 물권의 종류 62페이지. 그 그림 있죠? 자, 우리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을 나누고, 다시 우리 이제 본권은 뭘로 나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나누고, 우리 점유권 밑에 보세요. 부는 뭐라 했어요? 부동산, 동은 동산,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알아듣죠? 이게 올해 이 감정평가서 문제 나온 거예요. 우리 부동산만 있는 거 뭐 있어요? 물권, 8가지 물권, 부동산만 있는 거. 자, 점유권은 부동산, 동산 다 되고, 그렇죠? 소유권도 동산, 부동산 다 적용되고, 자, 우리 제한물권에서 영유물권 보세요. 영유물권은 전부 다 부동산만 있는 거, 동산 없다고. 그게 짝지어서 나온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담보물권은 위치권은요, 동산과 부동산 다 적용된다 했죠? 질권은 동산과 권리질권입니다. 그렇죠? 동산 질권과 권리질권. 자, 그리고 저당권은 부동산. 그렇죠? 자, 다시 유치권 봅시다. 그래서 우리 유치권은 부동산과 동산에 다 적용되고, 또 유치권의 목적은 또 뭐가 있다? 유가증권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산, 부동산을 생각하면 유가증권도 있습니다. 자, 우측에 115페이지 봅시다. 먼저 유치권의 성질을 먼저 봅시다. 유치권의 성질. 자, 유치권은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으며 유치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치적 효력이 있다. 뭐가 빠져 있어요? 통일성에서 4가지. 물상, 대성이 빠져 있죠? 자, 보면은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뭐죠? 부정성이요, 수반성이요, 불가분성이요. 불가분성이다.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1억인데 변제를 얼마 했냐면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합시다. 유치권. 네, 1억인데 9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1천만 원이 남았죠? 1천만 원이 남았어도 그 유치물 전부 효력이 미친다고 받을 때까지. 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 물상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인 반면에 동시행항배권은 쌍무기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이행거절 권능이고, 두 관계는 동시에 서로 뭐 할 수 있다? 변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네 번째, 유치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 네 가지 예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림 봅시다. 자, 이 건축주가 을에게 건물 수리, 즉 인테리어를 맡깁니다. 인테리어. 자, 인테리어를 맡기면은 이 을은 그 일을 완수해서 그 목적물을 인도하면 되잖아요.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갑은, 건축주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도급계약입니다. 근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이 을은보다 그 목적물, 건물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점유할 수, 유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유치권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되려면은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채권은 그 목적부터 생긴 뭐야 된다? 채권이어야 된다. 그 목적부터 생긴 것이어야 된다. 즉,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면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을이 100만 원을 대여줍니다. 그래서 마침 또 갑의 자동차가 고장나서 을에게 맡깁니다. 수리를 맡깁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죠? 을이 점유하고 수리를 완성합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자는 뭘 지급하죠? 수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을은 수리비 지급하면 을은 뭘 해야 되는지 자동차를 인도해 줘야 되죠? 자동차 인도를 거부합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응?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채권이 어떤 채권이죠? 100만 원. 자, 이 채권은 이 자동차, 이 물건부터 생긴 채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부터 생긴 채권은 어떤 거예요? 수리비 채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100만 원 대금은 이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처럼 이 채권은 뭐다? 목적물, 즉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물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자, 관련성과 관련된 왼쪽 우리 114페이지 봅시다. 114페이지. 자, 관련성과 관련된 114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가장 대표적이죠. 필요비 이익비. 필요비 이익비는 그 목적물로 생긴 채권이다. 관련성이 있고, 주의할 점은 우리 전세권자가 지출한 필요비는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축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가장 전형적이죠?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우리 책에도 있는데, 건축주. 자, 이런 시공자입니다. 수급인 합시다. 이건 도급인. 건축, 시공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시공자가 일부만 부동산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짓다가 말았습니다. 나머지 처음에 일부 공사를 했으면은 당연히 일부 공사 대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공사 대금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부동산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면은 이 건물이 부동산서 요건이 갖춰졌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부동산서 요건. 우리 부동산서 요건 가면 세 가지 있다. 어떤 거다?
지붕이 형성돼야 되고, 두 번째, 기둥이 형성돼야 되고, 세 번째, 주벽이 형성되면은 부동산 소유 요건이 갖춰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이 토지에 부합하는 물건이야. 부합물이에요, 부합물. 이 건물은. 그러면 이 공사대금은 이 건물, 이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야,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토지로부터 생긴 거죠. 토지로부터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은 이 부동산세 요건이 갖춰졌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 반환 의무입니다. 우리 취소 동그라미, 이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이제 생긴 거잖아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이미 부동산을 인도하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대금까지 다 지급한 겁니다. 대금 지급. 자, 이 매매 계약이 어떤 이유에서 취소가 된 겁니다. 원상회복 해야 되잖아요. 매수인은 뭐 해야 되고,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자, 갑은 뭘 해줘야 된다?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위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실관계에서보다 법률관계 결연성이 인정된 겁니다. 음식점에서 우산을 서로 바꿔간 경우라든지, 또 신발을 서로 바꿔서 신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자, 다섯 번째, 우리 다세대 주택의 창호공사입니다. 우리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에 관련된 공사대금은 결연성이 있습니다. 결연성이 있다. 이 판례는 또 사례로 나왔었죠, 작년에. 자, 202호만 유치권을 주장한다 합시다. 창호공사를 한 겁니다. 이 건물 전체 창호공사만 전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 행사는 이 202호만 특정해서 유치권 행사입니다. 그럼 전부 유치권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여기만 유치권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럼 대금은, 공사대금은 이 부분만 미친다? 아닙니다. 전액입니다. 전체입니다. 아무튼 창호공사 대금은 결연성이 있습니다. 건축, 창호공사, 다세대 주택의 창호공사 등은 채권보다 공사된 채권은 결연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여섯 번째,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를 맡기고 수리를 주고 자동차를 인도해 와야 되는데 수리를 주지 않고 이 자동차를 가지고 주행량 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나중에 또 엔진이 고장나서 그 업소에 안 가야 되는데, 정비업소에 안 가는데 또 정비업소에 간 거예요. 근데 정비업소는 알잖아요. 수리를 주지 않고 도망갔던 거를.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제 결연성이 또 인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책에도 있지만은, 보관료. 어떤 물건을 맡기고, 그쵸? 보관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쵸? 두 번째, 수선료. 세탁소에 어떤 수선을 맡긴다든가, 그쵸? 그 수선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거절할 수 있죠? 세 번째, 타인의 계획에 물린 경우, 출입이 채권.
이 치료비 채권도 이 개를, 자, 물리면 개를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치료비 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 침해로부터 손해배상. 동물 침해로부터 생긴 손해배상도 마다 결련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가 그 옆에 있는 그 텃밭에 농작물을 마다 훼손을 한다든가, 그렇죠? 손해가 발생하마다 결련성이 있습니다. 동물 침해로부터 생긴 손해배상 채권도 결련성이 있습니다. 자, 결련성이 부정된 겁니다. 결련성이 부정된 건 쉬었다 합시다.